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하반기 첫 달이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7월 달 통계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니까 장마철이 끝나고 예, 지금 많이 더운데요. 지금 한 5년 전보다 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통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지 여러 장을 제가 붙여 넣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일단 확대 가능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드 포스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애드 포스트와 조회수와 비례한다는 소리에 전혀 이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애드 포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그 단순히 광고를 클릭만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하고 그 광고 사이트를 띄우고 그 광고 사이트에서 좀 어떠한 모션을 좀 취해야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클릭만으로 수익이 난다고 보기에는 본인의 블로그에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7월 자료를 갖다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31일 중 14일을 제가 포스트를 했고, 모든 요일에 2회 이상 포스트를 했습니다. 21건을 포스트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1.5건이 되겠죠. 이웃 수는 8명 늘었고 글 스크랩 수는 2회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자료인데, 예, 전 네이버 전체 블로거와 저희 블로그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우선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 조금 회복하긴 했으나 3개월 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상위 그룹 수치와 옛날에는 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었는데 그런 과거는 없어졌고요. 이제 조금 상위 그룹 평균과 조금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문 횟수고, 이거는 순방문자 수. 그나마 순방문자 수는 좀 상위 그룹 평균보다 좀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그룹 평균이 2분 17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유튜브로 많이 넘어가서 블로그 체류 시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51초로 나왔는데 이제 자체 통계에서는 150초로 잡혔으나 여기서는 좀 반올림 기준이 달라서 좀 1초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문 분석 파트부터 알려드리면은 조회수는 한 달 동안 10만 3,031건이 나와서 10만 건을 넘겼죠. 전체 조회수 대비 이웃 비율은 0.5%로 좀 6월 달 대비 좀 많이 이제 늘었고요. 하루 평균치는 3,323.58건 정도였고 6월 달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당 조회수는 138건 정도였고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16일, 최저치 기록일은 12일입니다. 격차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좀 티스토리 쪽보다 적게 차이가 난 점 신기합니다. 순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83,401명, 하루 평균 2,69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방문 횟수는 93,112회고요. 하루 평균 3,003회로 3,000회를 좀 겨우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방문 횟수는 뭐 늘 그렇듯이 1.1회였고요. 공식은 방문 횟수 나누기 순방문자 수, 이걸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웃하고 이웃분들의 평균 방문 횟수도 적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재방문율은 4.1%인데 6월 달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 작년 7월 달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평균 사용 시간, 이거는 아까 그 7월 그거 평균 데이터에서는 2분 31초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2분 30초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6월 달 대비해서 6초 짧아졌고 작년 7월 달 대비해서는 12초나 길어졌는데
마케팅 업체 기준 2분 30초를 넘으면은 정상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사용자 분석 파트인데 유입 분석이죠. 검색 유입이 약 92.46%로 좀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1.2% 이상 기록한 것만 좀 캡처를 했고요. 뭐 네이버 통합 검색 유입이 좀 정말 많았고, 구글 티스토리 유입도 좀 꽤 있었고, 다음 검색 유입도 좀 늘었습니다. 뭐 네이버 스마트 블록 유입도 한 1%를 넘겼네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통합 검색 키워드인데 0.22% 이상 기록한 키워드만 캡처를 했고요. 일부 키워드에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사상 동대구 김해는 뭐 각 지역 거점 터미널이고, 장유 사상 버스는 뭐 핵심 생활 노선이죠. 고속버스 취식에 대해서 좀 본인은 좀 반대 입장입니다. 남부 터미널의 경우 이용자 연령대가 많이 높죠. 원주 고속터미널은 좀 통합이 됐고요. 정읍터미널, 평택터미널, 평택도 김해만큼 좀 시간표는 친절하게 좀 반영을 해주고 있지만 좀 요금을 좀 반영을 안 해줘서 좀 그렇습니다. 북대구 터미널, 충북선 복구, 충북선 8월 중순 복구 예정이고요. 조택구알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뭐 본인의 댓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카로풀 쿠폰 이거 몇몇 유튜버들이 뿌리고 있고요. 김해공항 포항 하루 12회 정도 다닙니다. 창녕 터미널도 이제 좀 유입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PC 버전 통합 검색인데 좀 0.06% 이상 키워드만 캡처했고요. 좀 모바일 쪽하고 약간 유입 비율이 좀 다릅니다. 대구 서부 정류장, 뭐 서부 경남 노선이 많죠. 뭐 안동 터미널, 일렉시티 2, 정치 성향 테스트, 뭐 군인 시간표. 이거 멀쩡하게 다니는 노선을 좀 누락시킨 경우가 있고요. 대한민국 선진국 저는 동의 안 하고요. 메가박스 사상, 뭐 세이 라디오, 야구 똑딱이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최강 몬스터즈 이대호 선수를 조금 똑딱이라고 했었다고 하는데 약간 선수 시절 생각하면 좀 모순이죠. 예. 프로 선수 시절 생각하면 좀 많이 모순된 그런 이제 소리가 있죠. 유로트럭 모드 의성 중앙선 의성부터 망호까지는 내년 초, 의성부터 부경천까지는 내년 말. KTX는 좀 열차 도입이 늦어서 2025년 돼야 다닌다고 합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성별 연령별 분포 자료인데 1000명 중에 715명 정도가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20대 여성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5세, 39세는 뭐 남녀 비율이 거의 같네요. 뭐 대략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60대 분들이 줄었고 20대 여성분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방문자 수 기준이죠. 예. 보면 10대 분들이 적은데 10대 분들의 특징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적은 것도 있지만 로그인을 안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대 분석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KBO 다이아 고딕 폰트로 좀 설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7월 평균치는 일단 회색 그래프고요. 여기서 핫타임, 쿨타임은 하루 중에서 제일 적게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입니다. 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적고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은지는 뭐 쉽게 아실 수 있고요. 하루를 반으로 나눠서 이제 계산한 비율도 조금 적어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기별 분포죠. 1000명 중 839명 정도가 이제 모바일 기기로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PC 버전 조회수 비율도 이렇게 입력을 해드렸는데 좀 이거는 신뢰도가 낮은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전 연령대에서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예, 이거는 이제 이후 추가 삭제 관련인데 예, 이후 추가 14건, 이후 삭제 6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가별 자료인데 한국, 일본, 베트남, 미국 순으로 예, 0.1% 이상 표기된 국가만 제가 캡처를 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그 동영상 파트도 조금 순위 파트랑 합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영상 파일 기준 394회 이제 재생이 됐고 6월달 대비 125회 늘어났습니다. 좀 남녀 성비하고 디바이스별 비율도 제가 이제 적어드렸고요. 이거는 재생 시간은 3시간 9분 10초로 나왔고 평균 재생 시간은 28초였습니다. 이게 영상 순위가 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영상 이름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차트를 좀 생략을 했고요. 이거는 네이버 TV 수치죠. 6월 달에 비해서 좀 재생 횟수가 2배 이상 많아졌는데 총 재생 시간은 28시간 4분 29초. 평균 재생 시간은 1분 11초였습니다. 뭐 재생수 순위는 1위부터 7위까지 제가 이제 넣었는데 그냥 803 터널이 그냥 압도적 1위고요. 의성역, 양산경전철, 6월 통계, 안동역 무궁화호, 카러풀, 프로야구 H2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주제별 조회수 순위인데 뭐 사진 아니면 일상 생각이 뭐 90.5% 이상 뭐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대략 이런 순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공감수 순위인데 이제 10개 이상 찍힌 글만 캡처를 했고요. 전부 다 2023년 작성된 이제 2023년 7월 달에 작성한 최신 글입니다. 이게 조회수 100위권 밖의 글도 공감수에선 상위권인 경우가 좀 있고요. 이게 조회수 1등하고 공감수 1등이 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회수 상위 20개 글 지표인데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 비율은 22.2%였고요. 이거는 철도 소식, 김해공항 리무진, 동대구 북합, 부산 서부 뭐 대략 이제 버스 터미널 위주로 순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글이 모두 100% 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원하는 순위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7월에 조회수 1000건 넘긴 포스트는 19개였고요. 이제 김해 터미널이 이제 9버전, 신버전이 2개 연속으로 순위권에 들어온 점 신기하고 버스 탑승기, 야구, 은어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주제의 글이 좀 순위권에 많고요. 6월 통계 글이 좀 90위를 기록했습니다. 조회수 순위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작성 일자 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죠. 원래 297위 이상 글이 4개 이상 나왔는데 하루 평균 1.42건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인데 저는 이제 애드포스트 수익이 조회수랑 조금 관계가 있다라는 말에 이제 전혀 이제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좀 아까도 말했지만 조회수 자체는 이제 6월 달보다 많이 늘었음에도 수익은 6월 달에 비해서 이제 소위 이제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동의를 못 하는 거고요. 7월 달에는 이제 54,694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뭐 좀 PC 버전 수익이 좀 늘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6월 달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조회수랑 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하단으로 정리한 자료도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단위 그래프인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치와 최저치 간의 격차가 좀 크죠. 하루 평균 1,760원밖에 이제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통계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티스토리 통계인데 7월 달에는 좀 7개 글을 작성했고요. 이게 네이버 쪽에 이제 웹사이트 검색이 조금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7월 말 조회수가 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5만 회를 못 넘긴 49,971회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유입 일부가 좀 기타 유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온 부분, 검색 유입 의존도가 좀 67% 정도로 낮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100명 중 85명이 이제 모바일 기기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 평균 1612회 정도로 시간당 67회 정도로 나왔습니다. 최고치 기록이라고 최저치 기록이 보시면 2배 넘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위 20개 이제 게시글인데 전체 조회수 대비 탑 10 포스트는 35% 정도였고요. 뭐 양산, 창원, 남산동, 대구 서부, 김제, 뭐 김해공항, 뭐 천안, 전주, 뭐 다양한 터미널이 이제 좀 순위권에 들었죠. 조회수 1000건 넘긴 거는 11개고요. 대부분 다 올해 2023년도에 작성한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산 시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8월 중순에 조금 제가 새로 찍어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거고요. 좀 영남 지역 버스 터미널 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키워드죠. 김해 터미널하고 좀 김해 터미널 같은 경우는 키워드에서는 조금 이제 유입이 많았는데 조회수 순위에는 없었습니다. 용호남 지역 터미널 유입이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자료죠. 지역별로는 이게 IP 기준이라서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이런 순으로 나왔고요. 충남 밑으로는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 해외 순이었습니다. 이거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대는 월요일 오후 4시 때, 가장 적게 들어온 시간대는 금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때였는데 이거 파란색 농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IP 비율은 대한민국 IP 비율은 99.2%로 나왔고요. 뭐 중국이 5등으로 잡힌 점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별 연령별 자료죠. 연령별로는 좀 중년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요. 이거 남녀 성비는 소수점이 없이 나온 점 신기합니다. 남성 58%, 여성 42% 이렇게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 체제별 자료인데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11이 좀 잡히지 않는 점 아쉽고요. 윈도우 모바일 사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 애널리틱스인데 보시면은 7월 말에 이게 조회수가 떨어진 게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 애드센스 자체 광고 문제 때문이라는 이제 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데이터 자체는 이게 T스토리 보고서랑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건 이제 시간대별 자료죠. 조회수하고 페이지 조회수하고 방문자 수만 제가 이제 적었고요. 이제 거의 평행선에 가까운 그래프죠. 뭐 핫타임, 쿨타임 이것도 제가 이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평균이 아니라 날짜별 합계를 이제 계산한 시간대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익 파트죠. 이거는 에드핏 수익인데요. 7월 적립금은 3,970원으로 하루 평균 126원밖에 못 벌었죠. 이게 7월 말에 이게 좀 이슈 때문에 조금 수익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포스트와 달리 조회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농도에 따라서 수익이 다르죠. 이건 데이블 수익인데 그래도 7,000원을 넘겨서 7,084원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228.52원을 벌었고요. 이건 애드센스죠. 214.98달러를 벌었고 하루 평균 좀 7달러를 못 넘긴 그런 상황인데 이건 최고치 기록일은 24일, 최저치 기록일은 31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쪽 유입 이슈로 인한 수익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6월 달에 비해서는 좀 수익이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더운 와중에도 저기 어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행사를 뭐 강행한다고 하죠.
사실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좀 더 이상의 좀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이제 좀 부산 지하철 쪽에서 좀 소식이 있는데 이게 부산 지하철에서 자체 승차권 어플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뭐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무료 승차권 한 장을 준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라고요. 그 20장을 그 어플로 이제 20번을 이용하면은 또 무료 승차권 한 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승차권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결국엔 또 역에 가서 이제 메트로페이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좀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예, 이제 어쨌든 여름이 이제 8월이 지나면 이제 9월이 됩니다. 저도 이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통계 영상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